여러분 트로트 좋아하시나요? 요즘 트로트 열풍이 굉장하죠. 작년에 미스 트롯을 통해서 송가인이라는 스타가 나왔었고 또 임영웅, 이찬원, 그다음에 영탁,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김호중 그냥 술술술 나오네요. 네. 굉장히 많은 트로트 스타들이 지금 나와서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장 초기의 트로트는 어떤 모습을 담고 있을까요? 트로트라는 말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리고 트로트는 언제 시작을 했을까요? 또 근대 트로트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노래를 떠올리나요? 사실 어쩌면 이 시기의 트로트가 가장 문제시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날 트로트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일단은 가장 초기 트로트에 대해서 한번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음악의 역사를 연구하는, 특히 대중음악의 역사를 연구하는 대중음악 사학자로 저를 소개합니다. 제가 2014년이었을 거예요. 시애틀 워싱턴 대학교에 연구년을 갔었는데요. 거기에 대중음악을 연구하시는 교수님께서 본인을 파퓰러 뮤직 히스토리안이라고 적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서 맞다. 저거구나.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는 제가 음악사학자라는 말을 처음 썼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저를 대중음악 사학자, 음악 사학자로 정체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트로트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음악의 본질이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악 왜 들으세요? 아나운서께서는 언제 음악 들으세요? 아무래도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갔을 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지쳤을 때? 그때 가장 많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음악을 머리로 분석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사실은 위로받기 위해서 음악을 듣지 않나요? 어쩌면 음악의 본질은 위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갈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노래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또 기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을 담았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사실 트로트라는 갈래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트로트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하면은 트로트를 제일 먼저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트로트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보통 한 4가지 갈래로 이 시기 대중가요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민요입니다. 신민요는 말 그대로 새로운 민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통가요를 대중가요화한 노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전통가요 쪽에서 보면 일종의 변질이고 비빔밥이죠. 하지만 저처럼 대중가요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저 신민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모든 대중가요를 이식과 단절로 이야기를 했다면 저 신민요는 자생적인 대중가요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후렴구를 차용한다든지 또는 전통 악기를 사용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전통의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대중가요로 만든 것이 신민요예요. 그럼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거 그냥 민요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가장 초창기에 나왔었던 정말 인기를 많이 얻었던 신민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민요랑 신민요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민요는 공동 창작이에요. 작사자가 누군지 작곡자가 누군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신민요는요. 작사자나 작곡자가 있죠. 그럼 제가 아까 방금 불렀던 그리고 우리 민족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이 1926년에 나왔던 아리랑은요. 바로 영화감독 나훈규 씨가 작사한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영화 소곡집이라고 1931년의 노래책에 나훈규 씨의 작품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만 보더라도 이 노래가 신민요를 시작을 했구나. 다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우리 민족의 또 민요로 알려져 있는 노래고 저 아리랑도 그냥 나온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민요에서 차용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민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갈래를 한번 볼까요? 재즈송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본격적인 의미의 재즈뿐만이 아니라
서양 대중음악의 영향으로 출현했던 재즈, 팝, 라틴 음악 등을 두루 지칭하는 용어였는데요. 사실은 일본 노래보다도 일본 음악보다도 더 먼저 우리 음악에 영향을 끼친 것이 서양의 음악이에요. 양악대가 있고요. 또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선교사 출신에게 음악을 배운 사람들이요. 뭐 초창기에 이상준, 뭐 김인식, 정사인, 배구용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양악 역사의 초기를 장식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서양 음악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이후에 대중음악 갈래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저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나요? 최승희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류 스타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저분이 우리나라 고전 무용을 현대화해서 전 세계에 알렸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태리의 정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맑은 하늘에 새가 울면 사랑의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트로트하고는 굉장히 질감이 다르죠. 예, 이러한 노래들을 저기 음반 가사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재즈송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재즈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마녀라고 들어보셨나요? 마녀는 못 들어봤어도 만담이란 말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장소팔 고춘자라고 만담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우리들 웃겼던 그러한 분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용어예요. 일종의 코믹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음악적인 어떤 성격보다도 노랫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알만한 노래는 바로 이 오빠는 풍각쟁이.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난 몰라 내 반찬 다 뺏어 먹는 건 난 몰라.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만 먹고 오이지 콩나물만 나한테 주고. 오빠는 욕심쟁이, 오빠는 심술쟁이, 오빠는 깍쟁이야. 네, 이런 오빠는 풍각쟁이 같은 경우는 바로 마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광고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돌부처라도 무릎팍을 치고 돌아앉을 익살진진한 명랑가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러한 마녀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트로트. 당시에 그럼 트로트라는 용어가 있었을까요? 트로트라는 말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갈래명으로 트로트라는 없었습니다. 트로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냐면 유행가라고 지칭을 했었는데요. 일본에 새롭게 출현한 대중음악의 영향으로 형성됐어요. 음악적으로는. 그런데 노랫말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담으면서 당대에 호응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토착화에 성공했던 장르가 바로 유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로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트로트라는 장르는 없었지만 제가 신문 광고에서 눈물의 폭스트로트라는 음반 광고는 찾았어요. 저게 1939년인데요. 따라서 트로트나 폭스트롯이 춤곡이나 리듬명으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지만 오늘날처럼 갈래명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언제쯤 갈래명으로 사용됐냐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1950년대 이후에 6.25 전쟁 거친 이후에 만국을 우리가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음반들이 다양한 서양 리듬들이 들어오면서 음반 제목 위에 이렇게 서양 리듬명들이 북이 돼요. 뭐 차차차, mambo, 왈츠, 그리고 도로또, 그 트로트죠. 그 트로트가 있었는데요. 다른 것들은 갈래명으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거기서 저 트로트만 남아서 갈래명으로 사용돼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길게 가봐야 1950년대부터 트로트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일본 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노래가 바로 이풍진 세월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들 아마 희망가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 노래거든요. 근데 저게요 192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소개돼요. 그리고 희망가, 탕자 자탄가, 탕자 경계가, 청년 경계가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원곡은 일본 노래예요.
일본 노래 중에 마시로키 후지노의 시치리가 하마노 아이카라는 제목으로 불렸던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1890년대에 일본에서는 일종의 창가로 유통이 됐었고요. 그리고 191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쯔시 지역에 중학생이 탄 배가 전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애도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 근처 여학교 선생님이 노래를 만들어서 애도가로 불렀었는데 그 노래가 굉장한 인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저렇게 또 다양한 큰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때부터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나라 것과 접목이 일어나요.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누가 노래를 불렀을까요? 저런 노래를 처음 해요. 바로 기생 출신의 가수들이 불러요. 뭐 박채선, 이류색 이런 분들이 부르는데요. 완전 민요 창법으로 부릅니다. 게다가 서양이나 일본 노래는 목가춤 마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이풍진 세워 부를 때는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해가지고 가춤 마디로 불러요. 즉 우리식으로 약간 변형해서 부르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나의 인간이고지라 우리가 여하를 노렸으며 인간이고하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금 여러분에게 제가 이풍진 세월의 원곡이 일본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일본 노래의 원곡이 또 있어요. 뭐냐면요. When We Arrive at Home이라는 미국 찬송가가 바로 그 노래의 원곡입니다. 저 노래가 1890년대는 일본의 학교 찬가로, 또 1910년대는 일본에서 애도가로, 그리고 그 노래가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풍진 세월로 향유되었던 거죠. 사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원조라는 거, 기원 찾기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속 찾아가다 보면은 일본 노래 백제에서 우리 미마즈가 전해주기도 했거든요. 어떠한 노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원조, 어디서 왔다, 기원 이것이 뭐 물론 완전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 자체가 그 노래의 성격을 말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풍진 세월이 번안곡으로 들어올 때부터 우리나라 것하고 이렇게 섞였던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에서는 당시의 노래들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저는 솔직히 궁금했어요. 포크, 록, 힙합은 우리가 똑같이 포크, 록, 힙합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트로트는 엔카라고 안 부르거든요. 왜 안 부를까요? 당시에 엔카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그러한 신식의 노래를요, 류꼬까 또는 가요꼬꾸라고 했고요. 우리나라는 또 그러한 노래들을 유행가와 가요곡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신식의 노래로 만들어져서 각자 다른 역사를 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초기 유행가에 한번 트로트의 특징을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는 보통 초기 유행가라고 하면은 음악적으로는 오음계를 쓴다라는 거, 단조라는 거, 이박자라는 거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 오음계가요. 꼭 유행가 트로트에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서양의 민속 노래 속에도 민요 중에도 오음계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았고요. 우리는 궁상각취 또 오음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음계로 만들어진 노래들이 초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노래들하고 가장 잘 조화를 이루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올드랭사인에다가 얹어서 불렀었거든요. 그것도 오음계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저기 나와 있는 저 악보는요. 최신 창가집이라고 1914년에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 있던 그 악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조, 이박자, 오음계 이렇게 중요한 음악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처음에는 삼박자로 노래를 부른 양상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러분들 황성예터라고 알고 있는 그 노래예요. 이 노래의 원 제목은요.
자취적, 흔적 적을 써서 황성의 적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첫 소절을 가지고 자꾸 황성예터 하니까 지금은 황성예터로 알려져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저 노래를 이에리스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이 노래가 왜 중요하냐면요. 조선 유행가의 시대를 열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이렇게 3박자로 이렇게 장단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조선 유행가가 시작됐을 때 3박자 계열의 음악들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노래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언급할 분이 바로 이기세라는 분입니다. 이기세라는 분은 빅타 음반회사의 문예부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1920년대 말에 조선 유행가를 한번 냈었대요. 그런데 흥행에 실패했대요. 음반회사에서 음반 왜 낼까요? 왜 내요? 아무래도 이윤을 내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겠죠. 그래서 음반회사에서 돈이 안 되니까 조선 유행가 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문화적으로 저급해서 노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기세라는 분이 화가 난 거죠. 그 말이 격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인 녹음 취입 기사가 들어가서 우리 말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 녹음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우리나라 문화가 결코 저급한 건 아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봤대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조선 유행가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얻어낸 기회였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었던 황성의 적 그리고 그 노래를 불렀던 이에리스라는 가수를 결혼식 피로연에서 보고 픽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검증된 그러한 가수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에리스가 부른 황성의 적이 1932년에 음반으로 나왔는데 그야말로 속된 말로 대박이 난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조선인 가수, 작사자, 작곡자가 대거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중음악 역사에서 이에리스는 굉장히 중요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잊혔던 그런 분이기도 하죠.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희망에서는 세포를 묻어여 드노나 많은 사람들이 저 황성예터를 들으면 이미 망해버린 어떤 고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노래를 부를 때는 다들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불렀대요. 눈물은요, 여러분들 웃음과 마찬가지로 눈물도 위로가 돼요. 그런데 눈물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감수성을 통해서 눈물의 공동체를 만들어줘요. 나 혼자 슬픈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아픈 게 아니구나. 너도 아프고 쟤도 아프고 우리 다 같이 아프구나. 그게 때로는 위로가 되거든요. 아마 황성예터를 들으면서 저게 황성이 우리나라야 라고 뭐 서로 너 어떻게 생각해? 얘기는 안 했겠지만 아마 저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국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울면서 눈물의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노래가 타향. 원래는 타향이란 제목으로 음반에 나왔었는데요. 또 이것도 첫 소절을 따라서 타향사리가 돼가지고 지금은 타향사리로 알려져 있는 노래인데요. 금능인이 작사하고 손목인이 작곡해서 고복수라는 가수가 1934년에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사실 당시는 모두 타향살이였죠. 자이든 자이가 아니든 고향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타지로 타국으로 떠돌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저 노래는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됐었는데요. 저기 보시는 분이 바로 고복수라는 가수예요. 이분은 오늘날로 치면 뭐 슈퍼스타 K나 미스터 트롯 출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전국에서 노래 자랑을 했었고 거기서 경남 대표로 뽑혀서 최종 2위에 올라서 가수가 되셨던 그런 분인데요. 저 타향살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위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막 펠레터를 쓴 거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사실 죽고 싶었는데 당신 노래 듣고 살 힘을 얻었다. 이런 펠레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날과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공연을 한 게 아니라요. 간도, 용정, 만주로 돌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가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용정 지방에 가서 고복수 씨가 공연을 하는데요. 공연 끝나고 여인이 찾아왔더래요. 찾아와서 흰 한복을 입은 여인이 울면서 사실은 본인이 경상도 사람인데 한 사내를 따라서 여기 용정까지 왔다가 고복수 당신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너무나 내 마음 같아서 위로를 받았다.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펑펑 울었다라는 일화를 고복수 당신이 직접 얘기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